가장 흔한 증상이 살에 걸리는 증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는데 심하게 살에 걸리면서 기침을 한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병원에 와서 상의를 하고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노인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 음식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흡입성 폐렴, 나중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고열로 와서 검사해봤더니 폐렴이 생겨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계속 삼킴 장애가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뇌졸중으로 이제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같은 경우도 삼킴 장애가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에서도 삼킴 장애가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필요한 검사들을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제 사례가 심하게 걸린다고 이제 하는 경우들은 대체로 이제 물이나 매운 음식 같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 이제 와서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검사들은 이제 신체적인 검진 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에서 보는 이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고 하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을 다양한 이제 단계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직접 삼키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단계에서 폐로 들어가는지, 식도로 잘 넘어가는지, 입에서 삼킴이 잘 이루어지는지, 뭐 씹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지를 다 모든 단계를 이제 판단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가 가장 골드 스탠다드로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틀린데요. 만약에 이제 구강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구강에 자극을 통해서 더 이제 예민한 그런 이제 감각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잘 삼킬 수 있도록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두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상적인 기법들을 이제 사용해서 환자를 훈련시키거나, 때로는 이제 음식을 이제 삼키기 좋은 형태의 음식을 저희들이 단계를 나누어서 한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음식을 이제 바꿔주죠.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는 대체로 미움과 같이 이제 그런 음식을 주기도 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이제 죽을 드시도록 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잘 드시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드시게 이제 저희들이 단계를 마련해주고, 물이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옅은 액체, 주스, 물 이런 것들은 이제 삼킴 장애에서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연화 첨가제라고 해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음식들을 이제 제공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학과에서는 작업치료실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연화 훈련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근력이 목에 있는 이제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그것들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기로 근육을 자극하는 이제 신경근 자극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신경근육 자극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질환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좋아지지 않고 멈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을 이제 치료한 다음에 2주 또는 한 달 아니면 더 넓게 검사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해서 좋아지는 정도를 판단해서 치료를 종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치료를 아무리 해도 음식이 계속 폐렴의 위험성이 높게 되는 경우에는 코에 비위관을 삽입한다거나 아니면 배 쪽에 위루를 내서 직접 음식을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정맥에다 연결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 통계에서 급격하게 사망 원인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폐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통계만 봐도 폐렴이 전체 사망 원인의 6위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원인들이 노인에서 생기는 이런 삼킴장애와 연관된 그런 폐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폐렴이 노인분들이나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한테는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는 아주 그냥 그 상당히 심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잘하고 나면은 이제 호전이 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은 실제로 영양결핍이 생긴다거나 수분 공급 이런 걸로 인해 생기는 면역력 저하, 그리고 폐렴 이어지는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노인이 되기 전까지 질환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삼킴의 과정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이제 자율 조절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별로 없고요. 또 이제 오히려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삼킴 장애가 생겨도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들 기침으로 밖으로 내뱉는 것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입안의 구강의 감각이 떨어지고 신경과 근육의 그런 조절작용과 뇌에서의 조절작용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2차적인 신경 근육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삼킴장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의사한테 주기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고 삼킴 검사를 함으로써 단계에 맞춰서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시기를 섭취하는 방법이라든가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어느 과를 먼저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침이 잦다 그러면 뭐 호흡기 내과를 가서 상의하신 다음에 호흡기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 재활학과에 의뢰해 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삼킴 장애가 있는데 목 쪽이 자꾸 걸린다. 이런 분들 이비인후과 먼저 가시는데 그쪽에서 구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또 문제가 없으면 또 삼킴 의뢰해 주시고 하게 되는데 결국은 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재활학과에서 많이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비인후과에서도 내시경으로 또 검사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가 가장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킴 장애가 의심된다고 하면 재활학과에 오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뇌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삼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이제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적절히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늦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또 사망률의 위험성도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이런 삼킴 장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들을 이제 환자와 보호자 인식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재활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서 치료 방향을 세워야 되고요.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이제 70, 80 이렇게 넘어가시면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이유 없이 이제 열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폐렴이 생긴다 하실 때는 실제로 삼킴 장애를 의심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감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강이나 이런 것들 부드러운 소리나 이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음식을 삼킬 때 우리가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 대체로 이제 고개를 젖히고 뒤로 젖히고 삼키게 되면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음식을 이제 먹게 되고 만약 너무 매운 거라든가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해주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목에 음식이 걸리는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음식 찌꺼기가 자꾸 입으로 다시 넘어온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